네, 오늘장 랭킹5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작에 키워드 깔끔하게 정리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는 만큼 꿀 정보 기대하도록 할게요. 저희 5개 리스트 지금 오픈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고민이 되는 부분이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꼽아봤고요.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 이에 따라서 희, 비가 엇갈리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일단 완성차부터 본부장님 시작을 해볼게요. 네. 피해주입니까? 그리고 주가에 이걸 반영을 더 해야 되는 시점일지 지금 연결고리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계속해서 지금 하단을 낮춰가고 있는 현대차 기아라서요. 네. 이에 대한 분석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려볼게요. 이거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악재로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지만 중장기로 간다면 저는 호재로 생각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단 측면에서요? 어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주 요인이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소 배출을 감축을 하기로도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전기 자동차로의 이런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지금 이 중요한 게 미국 쪽에서 이런 현대차 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지금 지위가 2위거든요. 테슬라에 이어서. 네. 그래서 판매량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이제 보조금 자체가 빠지게 되면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따른 지금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전기차 시장이 미국에만 있는 거는 아니고 네. 그리고 추후 이제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해당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자동차 완성차를 좀 보게 됐을 때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서 디램이나 낸드 쪽에 대한 재고가 워낙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좀 쉬고 있는 라인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조금 좋아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이런 차량에 대한 출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커스를 전기차 쪽으로 지금은 두고 있지만 전반적인 자동차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이 좀 빨라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볼 수 있지만 중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완성차 쪽에서 가장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 저는 결국엔 출하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런 반도체 공급이 다시 좋아지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주가가 오늘 빠지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쯤부터는 다시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물량을 좀 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가가 워낙 빠르게 좀 올라왔었고 네. 최근에 좀 물량을 소화하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좀 있기는 했지만 후발로 이제 자동차가 조금 치솟아 오를 때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눌려줄 때 다시 한번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장 쪽에서 특히나 자동차 쪽은 예비 수요가 굉장히 튼튼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가 굉장히 좀 확실한 상황이고 전기차 비중이 뭐 작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판매량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판매량이 3위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너무 그 보조금 하나로만 치중을 해서 이 섹터 자체를 너무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궁금한 건 단기, 중, 장기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국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려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자동차 수가 늘어야 되는데 그렇죠. 완공 시기가 지금 예정이라면 2025년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이에 대해서 조금 앞당기는 노력을 하겠다, 모두 우조를 설득했다라는 이슈가 나와야지 뭐 1차적으로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본부장님. 뭐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도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분명 중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다음으로 네. 지금 지위가 높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이제 부담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고 한다면 유럽이라든지 기타 지역으로 좀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유럽 쪽에서 기회를 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더 포커스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거는 지금 이미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눌림목 매수를 할 수 있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 이제 이 뉴스가 나오면서 따라가게 되면은 이미 주가는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또 올라가면서 그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게 됐을 때 뭐 지금 바로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추이를 보다가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지면 이 완성차의 빼고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주가가 뭐 엄청 폭락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충분히 좋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회로 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주 후반까지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수혜라는 단어와 묶이고 있는 게 2차 전지 소재인 것 같습니다. LNF가 그런 분석에 필두에 서면서 그쵸. 가장 강한데 정말 수혜주입니까? 사실은 뭐 원산지에 대한 실제로 미국 쪽이어야 되고 북미 비중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 쪽이랑 좀 엮여 있기도 해서 그쵸. 뜯어봤더니 수혜주가 맞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일부 종목군들은 맞다라고 보는데 네. 뭐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해주신 LNF 같은 테슬라양 매출이 굉장히 높고 지금 이제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생산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쪽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해당 부분에서는 중국 쪽에서의 이런 점유율 싸움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 또 정부에서도 조금 이런 완만한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 뭐 반도체법도 그렇고요. 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자동차 인플레이션뿐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게 됐을 때 그 안에서의 우리나라가 어떠한 이런 좀 정책적인 흐름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실 많은 부분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미국 쪽에 대한 이런 시장이 열리고 앞으로 아무래도 이 기축통화 그 국가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일단 좀 따라가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세부안이 어떻게 발표되는지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무게 있게 다뤄봤고요. 다음은 저희 소비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국 월마트 쪽에서 성적표가 괜찮았습니다. 여기에 기인해서 일본 쪽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데 우리는 좀 여기에 좀 국한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의류 쪽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좀 큰 구간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소비에 대한 모멘텀 많이 못 올랐다라는 관점에서 의류주 지금도 더 봐도 되는 시점일까요? 네, 저는 의류는 괜찮다고 봅니다. 의류는, 네. 왜냐하면 실적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었거든요. 뭐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이 대표적인 종목군들이고요. 사실 실적 베이스로 지금도 더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그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FNF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 봉쇄라든지 좀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MLB라든지 디스커버리 워낙 이제 독보적인 브랜드 이미지 덕분에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거든요. 네네. 특히 미국향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고 미국 쪽에서 이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고환율 흐름으로 유지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많이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환율에 대한 이런 우호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9월 FOMC를 봐야 되겠지만 한동안은 그래도 달러 강세의 기조가 유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뭐 일본도 여전히 같은 양쪽 하나 흐름으로 좀 가고 있고 유럽 쪽에서 금리를 오르고 있지만 달러 인덱스 자체에서 영향을 많이 줬었던 그 지금 국가들의 움직임이 크게 변동은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달러의 흐름들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여전히 좀 좋은 실적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궁금할 것 같아요. 미국 쪽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늘 의류주 가운데 한세실업, 영업무역 쪽이 조금 더 시세가 강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고개를 돌려보면 중국 비중이 높은 의류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FNF.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를 해본다면 조금 더 관심권에 둘 쪽은
어디라고 봐요신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미국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뭐 FNF 정도는 같이 만약 의류주 보시면 포트에 네. 같이 넣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MLB랑 디스커버리 쪽 보시면 성장성이 굉장히 좀 뛰어나거든요. 중국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워낙 긍정적인 이미지가 나오고 있고 이런 뭐 부정적인 요인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FNF 정도는 같이 좀 끼어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의류주 쪽에선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이 미국향 OEM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의류주 소비 모멘텀에 맞춰서 두 번째 키워드로 점검 받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리오프닝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환율 키워드 끌고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훨훨 나는 더 날까요? 항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성이 좀 나타나는 자리라서 점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리오프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그쵸. 분들이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자리에서 그나마 버틸 만한 쪽은 뭐 대한항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궁금한 게 이겁니다. 대한항공이 아니라 저비용 항공사 턴어라운드 기대가 반영될 때 주가가 강하니까 여기 봐도 될까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서 꼈거든요, 본부장님.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항공주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전히 보실 거면 그냥 대한항공을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항공기를 타러 네. 가보시면 사람 정말 많거든요. 가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많고 그다음 예약해 보시려고 해도 휴가철이기 때문에 예약 한번 해보시려고 하겠지만 없어요. 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문제는 이제 내수에 너무 치중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공 쪽이 명확하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출길이 명확하게 열려야 된다. 근데 여전히 국내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아직까지는 해외를 나가기가 좀 기피스러운 요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의류비라든지 이런 또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었고 그게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LCC 같은 경우 특히나 재무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운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뭐 감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 토막 나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그런 있죠. 리스크를 굳이 감수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거 아니어도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쪽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항공 쪽으로 보신다면 조금은 답답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섹터 내에서 실적이 그래도 견조한 대한항공을 여전히 좀 관심도로 갚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CC 쪽으로 수급이 동시에 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짧게만 트레이딩 쪽으로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매수하셔서 지금 뭐 어느 일정 기간 좀 보유하시기에는 어떠한 이슈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회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공주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전략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키워드가 계속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천연가스 관련주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주로 묶여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쪽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유럽의 가격은 더욱더 폭등할 것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겨울철 이제 더 임박해 오고 있는 시점인데 국내 관련주를 정말 수혜주를 보고 진지하게 지금 접근을 해도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여기는 계속 트레이딩으로 남겨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리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사실 저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네. 이 에너지에 대한 문제는 심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유럽 지역에서 이런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 난방 수요가 많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천연가스라든지 재고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폭염이 있었고 이상기후가 있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이런 수요는 굉장히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각국에서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다시 잠그는 기조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가격이 다시 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는 여름이라서 그나마 좀 덜 쓰겠지만 특히나 남방 쪽은 천연가스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군요. 유럽 지역 같은 경우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영향으로 가스관이 잠기는 일도 빈번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 카드로 또 압박을 또 안 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이슈적인 부분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천연가스 쪽에 대한 수요는 좀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국내에서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런 좀 무거운 종목군들도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장에서 시세가 분출이 됐었던 뭐 GSE라든지 네. 대성에너지, 뭐 SH에너지화학 이런 쪽이 아마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쪽에 대한 에너지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천연가스 가격이 높아지면 유가에 대한 수요가 다시 대체로 높아지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한국석유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트레이딩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는 과거에 이제 전쟁이 시작됐었던 초반에는 굉장히 좀 연속성을 가지면서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을 때는 한 번씩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수급이 쏠리면서 뭐 실시간 수급 쪽에 포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런 이슈는 연말 이후까지도 충분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해서 이슈 자체는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는 계속 이어지나 종목의 연속성은 확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짧게 대응하자라는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항상 조선 기자재를 랭킹5 시간에 가져왔을 때는 강할 때였습니다. 네. 그리고 버텨준 쪽도 이쪽이었고요. 그런데 최근의 시세를 보면은 물음표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꼭 다뤄보려고 리스트에 넣었는데요. 본부장님, 네. 쉬어갑니다. 그런데 이 쉬어가기의 의미가 조금 연속적으로 나오는 구간이라서 어떻게 봐야 될지, 조선주 쉬어가면서 기자재가 쉬어가는 구간에서 약간 고민을 해야 될지, 아니면 기자재주가 신재생하고도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걸 마음 놓고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포인트 잡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조선업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자재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현대차랑 기아가 실적이 잘 나올 때 네.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은 실적이 잘 안 나왔죠. 그 이유는 출하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이번에 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가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기조가 2018년부터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선방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네. 아무래도 중소형선이다 보니까 이런 산업의 사이클이 빠릅니다. 그래서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부에 빠르게 반영이 되는데, 조선업은 지금 중장기적으로 뭐 IMO 2020부터 시작을 해서 황산화물을 줄이는 기조로 갔고,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LNG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친환경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선박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산화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스크러버를 단다거나 네.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또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그쪽을 싹쓸이하는 쪽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수주는 저는 계속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되게 됐을 때 이제 후행으로 이제 뭐 본행제 쪽, 한국카본이랑 뭐 이런 쪽, 동성화이텍 쪽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진 쪽 같은 경우는 뭐 HSD 엔진 독보적인 또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쪽까지, 그리고 뭐 이제 뭐 철판이라든지 이런 쪽도 같이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확장을 하자면 또 철강 업체 쪽까지도 네.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말씀해주신 대로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뭐 풍력이나 이런 쪽과 연관이 또 있기 때문에 그쪽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 굉장히 좀 심각하고요. 탄소제로 쪽, 넷제로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도 꽤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블루수소라든지. 그래서 그런 쪽까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 뭐 긍정적인 요인 많고 이미 이제 장부가로 슬슬 반영될 이벤트들이 많다. 조선업 자체가 장부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지금 받아놓은 수주들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렇게 좀 급격하게 오르다가 좀 강력하게 또 차익이 나왔잖아요. 요럴 때 다시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밴드로 잡으셔가지고 접근해 놓으시면은
또 괜찮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마지막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제가 힐끗하고 봤는데 이 종목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원픽은요. 바로 전략 주시죠. 네, LNF입니다. 2차전지 쪽에서 네. 아까 힌트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LNF입니다. 인플레이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2차전지 쪽 말씀드릴 때 주가가 눌렸을 때 오히려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LNF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네, LNF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상승력 저는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요번에 시장 컨센 대비해서는 좀 낮게 나왔지만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더 커지면 커졌지 사실 좀 줄어들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우상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쪽 섹터는 여전히 중장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시세가 붙기 시작하면은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섹터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테슬라양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 양극재에 대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만큼 이제 이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25만 원부터도 상관없고 23만 5천 원까지 그냥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현재가도 무리 없다라고 현재가도 괜찮다. 네, 어차피 중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이고 차트의 모양 보시면 이제 턴하는 부분에서 이제 물량 소화를 하면서 뚫고 올라가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20만 5천 원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손절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떨어지면 더 모으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가격 라인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목표가까지 저희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